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부부싸움을 한 뒤에 밤늦게 집 밖을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밤 9시가 넘으면 문 밖으로는 얼씬도 하지 마라. 이게 법원의 명령이었습니다. 법이 얼마나 우스우면 사방팔방이 감시의 눈길이라는데 이게 얼마나 가짜면 무단으로 외출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뻔뻔하게도 법정에서 하는 말이 나는 벌금 낼 돈이 없다. 스스로 벌금형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벌금 낼 돈이 없다면서 선처해달라 판사에게 이렇게 형량 협상을 시도한 겁니다. 벌금형이 웬 말입니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거죠. 판사는 벌금의 실효성이 없다. 조두순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꾸짖으면서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얼마나 반성이 없는 태도였냐면요. 재판장이 주문하는 중간중간 말을 가로채며 판사님이 예쁘게 말씀하시는데 안 들린다. 초소해 간 거다. 초소해 간 게 잘못이냐. 이렇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윤웅선 기자입니다. 출입문 양쪽으로 경찰 10여 명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재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자칫 벌어질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조두순이 법정 구속되면서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말 밤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를 어기고 40여 분 동안 집 밖을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조두순이 전자장치를 부착해 야간 외출 제한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면서도 이를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의 애들은 안 내보내요. 여기서는 내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동네 분위기만 흐려지고 그런 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조두순 거주지 코앞에서 경찰이 24시간 지키고 있는데도 40분가량 행적을 놓치고 있다가 조두순이 스스로 초소를 찾아간 뒤에야 무단 외출이 발각됐다는 사실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초보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그렇게 숨쉽게 나와서 돌아다닌다는 건 국민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캄캄한 시골길을 달리는 차, 남의 차를 훔쳐 타고 도주한 사람을 쫓는 상황입니다. 경찰과 40km가 넘는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순찰차 블랙박스에 담긴 추격전, 영상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SUV 한 대가 인적이 드문 시골길을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뒤따르는 경찰이 사이렌과 비상등을 켜고 멈추라고 지시하지만 오히려 속도를 더 높입니다. 흙먼지도 피어오르네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맞은편에서 차라도 오면 어찌할지 정말 아찔합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이라도 나타난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경찰관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택가 담벼락 앞에서 잠시 속도를 줄인 틈을 놓치지 않고 차를 들이받아서 멈춰서는 거죠. 차를 버리고 도망치던 40대 남성 A씨는 삼당봉까지 꺼내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차를 훔친 남성은 약 80km 떨어진 청송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때 경찰과의 추격전이 시작된 거죠. 추격은 안동까지 40km나 이어졌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제대로 진술하지도 않았대요. 술을 마셨다고는 하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운전 기준보다 낮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반인 반수도 아니고 한 지붕 두 가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솔로몬의 선택을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건 맞는데요. 반은 서울 노원구민, 이 반은 경기도 의정부 시민이라고 합니다. 행정구역상 개천이 경계가 됐기 때문인데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학교 배정도 다르고요. 전학도 어렵고요. 택시를 타도 할증 요금을 내라고 한다거나 음식 배달도 어렵습니다. 같은 아파트지만 행정구역 하나 달라서요. 좋아요. 이게 다 양보한다고 해도 누군가 갑자기 쓰러지면 구급차는 어느 행정구역 안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 합니까? 또 불이 나면 어느 관할에서 출동해야 되는 걸까요? 주민 불편을 알면서도 행정구역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안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와 경기 의정부시 경계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행정구역상 개천을 경계로 1, 2단지는 경기 의정부시, 3, 4단지는 서울 노원구에 속합니다. 경기도민인 1, 2단지 주민들은 병원이나 마트 등 편의시설은 물론 지하철과 같은 교통시설이 더 가까운 노원구에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10분 정도를 나가서 수락산역 쪽이나 도봉산역 쪽은 가야 의정부 쪽으로 나갈 일은 아예 없다고. 재작년 가을 80대 유모 씨가 노인정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당시 구급차는 30분이 걸려서야 도착했습니다. 1.7km 거리에 노원 소방서가 있지만
4.5km 떨어진 의정부 소방서에서 출동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야 노원과 의정부 소방서가 공동 대응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주민들은 1분 1초가 아깝다고 입을 모읍니다. 성서끼리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반은 아니까 의정부 소방서 연락해가지고 의정부에서 하면 때가 벌써 늦잖아요. 더구나 서울 노원구에 있는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이 최근 2단지 바로 옆으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주민들 불만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의정부시와 노원구가 면허시험장 이전과 함께 1, 2단지 행정구역을 노원구로 이전하는 MOU를 체결했다가 의정부시장이 바뀌며 백지화됐는데 결국 행정구역 이전은 쏙 빠지고 면허시험장만 옮기는 꼴이 됐기 때문입니다. 공기 같은 것도 되게 안 좋아질 것이고 교통량도 많아지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위험하기도 하고.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인구 유출과 세수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 행정구역 조정은 사실상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가 이번 주말쯤 우리나라로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와 재판 모두 우리나라에서 받게 된 겁니다.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최종 결정 한국행이 됐습니다. 권도영 씨의 법률 대리인이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으로 가면 최대 형량이 100년 이상도 가능했지만 한국에서는 고작해야 40년이 최대였던 상황. 만족한다는 이 표현을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피해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도영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고등법원은 지난 7일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빨랐다는 이유로 권 씨를 우리나라에 인도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테라폼 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도영 씨는 지난 2022년 4월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 잠적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떠돌던 권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가짜 여권을 이용해 UAE로 가려다 체포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곧 우리 정부의 권 씨 송환을 공식 통보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일정과 절차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경제사범 처벌이 강력한 미국을 피해 한국 송환을 원했던 권도영 씨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